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MK타카 실시간 채팅으로 윤세호님의 뉴스바다 첫방 축하합니다. 이 기분 좋은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코너인데 이분들은 가장 큰 경쟁자가 뉴스데스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스크까지는 기회를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조그만 테이블을 꾸려봤습니다. 뉴스테이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먼저 교수님부터 소감 듣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치가들이 또 정당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좀 답을 못 내놓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파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 시청자들 또 경남도민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좀 제공해주고 싶고 우리 사회 이야기를 네. 그리고 보다 좀 알게 쉽게 접근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 필요 없는 감정 소모라든지 갈등 같은 건 좀 후벼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또 각오 어떻습니까? 네, 이 TV와 라디오, 유튜브가 동시에 이제 송출이 되잖아요. 예.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서 일단 영광이고, 저는 일단 전국과 지역의 뉴스에 좀 팩트 위주 전달을 하고 논평은 교수님께 맡기면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함께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건데 이것부터 좀 팩트에 의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국빈 방문으로 12년 만에 미국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방미 성과를 두고 뭐 여야에서도 첨예한 대립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고 네. 뭐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기자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윤 대통령 지난달 30일 이제 귀국을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평가가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 북핵 위험에 맞서서 확장 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외교의 성과를 한껏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 선언을 보면 차관복급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을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핵 관련 논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첫 고위급의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는 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지원법과 흔히 말하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 기업들이 받는 위협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핵을 소유한 미국이 부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핵 공유보다는 발언권을 확보했다는 뭐 이 취지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던데 뭐 교수님께서 일단은요 잘한 것도 있습니까? 예, 잘한 것부터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번 성과를 두고 예. 방미 성과를 두고 그 성과적 측면 잘한 거를 이야기하면 예. 안보 동맹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많이 평을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기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핵이 이제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미국이 우리를 핵무기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평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안보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부작용도 따를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예. 왜냐하면 이제 미 핵 잠수함이 그 한국에 자주 드나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그 안보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위해서 치열한 그런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 한가운데에 한국이 또 위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휘말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나 일본하고 우리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 국가들은 현국가고 우리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또 대륙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역량을 봐서 그렇다면 앞으로 대중 접근이 있어가지고 우리 외교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핵 공유라는 안보 업그레이드가
자칫 우리 국익에게 상당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에 무랑개님께서는 세계 무역 수지 흑자 1, 2위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상, 이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 좀 성과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다 했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이제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기자님은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실의 말을 빌면 그야말로 한미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안보 동맹이 강화됐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군사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뭐 첨단 기술 동맹 또 사이버 안보 동맹들까지 앞으로 양국이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무대를 좀 글로벌화 시킨 것도 눈에 띄는데 기존에는 좀 대북 문제에 중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뭐 기후 위기 대응, 또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 그리고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 이런 것까지 양국이 협력하게 됐다. 이런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죠, 테슬라의 한국 공장. 뭐 테슬라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데 한국 공장 유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시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읊어주셨습니다만 이제는 곧바로 이어서 이번 방미 성과가 아니라 좀 아쉬운 대목을 짚어볼 텐데 뭐 안보 경제 이슈에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을 여러 언론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IRA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법도 그렇고 도감청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기자가 질문도 하기도 했잖아요. 좀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쉬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래 세대에 사실 우리가 북핵보다 당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좀 현합의 해법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양국이 논의한 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뭐 협의한다. 이 정도 언급에 그쳤습니다. 결국 자동차나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을 향한 미국의 뭐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남 위치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했던 게 사천에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이 그렇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미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조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건 물론 뭐 미국과 한국이 달 탐사 관련까지 앞으로 한 개 좀 진행해 보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그 구체성이나 좀 확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사에 갔는데 중요한 나사가 빠졌네요.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발사체 등 우주의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국에 조금 풀지 않는 좀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양국이 협력하겠다 해서 우리 뭐 우주항공청이나 우리 경남 지역에 큰 도움이 될까, 효과적일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8527번님도 오죽하면 미국 방송에서 한국을 염려할까 하셨는데요. 그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텅 빈 쇼핑백이다. 뭐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딱히 성과가 없어요. 뭐 투자 유치했다고 하는데 투자 유치 규모만 놓고 봐도 한국이 훨씬 더 많이 투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유치는 MOU거든요. 양해 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뭐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갈 것이다고 언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 지원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논의는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고 또 미의회에 있는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미국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경제계에서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거의 가져오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뭐 텅 빈 쇼핑백이다. 쇼핑백 보통 한 100원, 200원 하는데 그 정도로 좀 가격 감정하시는 거군요. 빈손애교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 파다인데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좀 파내야 되는데 첫 방송이다 보니까 또 TV, 유튜브, 라디오 동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조절이 필요해서 오늘은 약간 좀 급하게 진행한다는 점은 여러분과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급하게 이제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창원 기자가 내일 경남도민일보 지면에 나갈 기사를 스포일러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회사에서 파내지는 거 아닙니까? 네, 회사에 다행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짧게 소개드린다면 예. 결국 선거가 끝나고 이어지는 보훈 인사 논란인데 박한수 경남도정에서도 이 보훈 인사 논란이 있었고 이제는 그 논란이 창원시정까지 예. 퍼진 모양새입니다. 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을 두고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창원시의 인사청문회를 이번 주 4일날 또 거치게 돼 있고 전문성의 논란인 것 같아요. 예.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과연 그 자리에 맞는 옷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나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창원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창원 레포츠파크도 그렇고 예전에 개방형 지위라고 보았던 제2부 시장 자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창원시의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그야말로 정말 날카로운 눈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까지 받아가면서 예.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번에는 이러한 논란을 좀 불식시키겠다 예.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보훈 인사 논란, 특히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파고 또 캐넬 소식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두 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였습니다.